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선정아 슬레이트 칠까? 네, 좋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할 수업은 등비 수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 SN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 우리가 할 새로운 수열.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은 뭐였어? 같은 수업 때 계속수가 더해지는 거. 그치?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고, 등차라는 말 자체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등비, 뭐가 되겠어? 비가 일정한 수열을 가지고 등비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자. 1, 2, 4, 8, 16, 땡땡땡 이렇게 가는 수열이다 보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수열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 등차였는데, 보면 여기서 1 더해진 거고, 그럼 여기가 3이어야 되는데 4가 됐지. 아, 그럼 등차는 아니구나. 그죠? 자, 그래서 곱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뭘 곱하면 2가 나올까? 2로 곱하면 되겠지? 곱하기 2. 그럼 2에다가 또 뭘 곱하면 4가 나올까? 2. 곱하기 2. 또 곱하기 2. 또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인 2를 곱해져서 다음 항을 이룬다. 이런 수열을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곱해지는 요 숫자 2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공통된 비를 가진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공비 R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공비 R이라고. 이해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예들을 가지고 등비 수열의 일반화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어차피 이제 수열 AN이 존재할 거고요. 첫째 항 A1, 둘째 항 A2, A3, A4 뭐라고? 용지. 그렇지, 용지. 이렇게 가서 세뇌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알겠지? 세뇌 교육 당하고 있어. 좋아. 이런 거지. 이제 똑같은 수인 공비 R을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인 거니까. 자, 첫째 항은 그냥 첫째 항의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한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이 A2를 쌤이 뭐라고 쓰겠어? A1 곱하기 R, A1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마찬가지 A2에서 또 곱하기 2를 해서 A3를 표현하겠지. 뭐라고? A1에서 곱하기 2라고 써. 갑자기 R2로 변했어. 곱하기 R을 쓰는 거니까 첫 번째 항 A1에서 R이 몇 번?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세 번째 항은 A1R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또 A3에다가 곱하기 R을 해서 A4 용지를 만드는 건데 A1R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지? 그렇기 때문에 AN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보면 첫째 항은 그냥 A1인 거고, 둘째 항일 때 AR의 1제곱, 세 번째 항일 때 AR의 제곱, 네 번째 항일 때 AR의 세제곱. 한 개씩 작은 거 느껴지죠? 따라서 n번째 항, 즉 AN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드디어 나옵니다. A1 곱하기 R에 요거보다 한거보다 한 개 작으면 되겠지. n-1제곱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이 B가 일정하다는 거지. 어떤 B로서 일정하냐? 이 공비 R로서 일정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의미를 가진다. 자, 이렇게 할까? A1, A2, A2가 AR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A1분의 AR, A2 이렇게. A1분의 A2. 얘랑 A2분의 A3 한번 써보고, A3분의 A4 이렇게 한번 써봤더니 확인을 해보면, 자, A1분의 A2는 A1R이라고 쓰는 거지. 이거 약분하면 뭐 나오니? R 나오죠? 자, A2는 AR분의 AR 제곱. 그래서 맞나? 네. 요거 약분 하니까 R 한 개 남지. 또 A3니까 AR의 제곱분의 AR의 세제곱. 또 약분 두 개 약분하니까 R 한 개 남지.
그럼 지금 요 녀석 자체가 무조건 뭐다? R로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앞탕분의 뒤탕. 앞에 있는 항, 자,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앞탕, 뒤탕. 알겠지? 그래서 앞탕을 AN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번째는 AN 플러스 1번째가 되겠지. 이 녀석 값 자체가 뭐로 일정하다? R로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공비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야. 등차에서는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등차는 어차피 더하고 뺄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푼 것처럼 자연스럽게 풀이가 되는데 등비수열은 곱하기로 연결되는 녀석이라서 가산법 대입법을 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녀석을 아이디어로 채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야. 알겠지? 뭐 변변 나눈다든지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지우고 자, 등비수열의 분석, 뭐 등차 수열의 분석하고 크게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아까 전에도 쌤이 언급했듯이 더하고 빼고 가산법을 써서 뭐 등차 수열은 쉽게 해결이 된다면 얘는 조금 복잡한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자, 첫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 모든 항은 결론적으로 뭐하고 뭐만 알면 되겠어? 첫째 항과 뭐? 공비 R을 이제 사용을 해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야. 표현 가능.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쌤이 써볼 건데 A2가 예를 들어서 잘라 A2가 8이야 A2가 자, 왜? 아, 쌤 요즘 수영하잖아. 어깨가 좀 아파가 돌리는 거. 쌤이 뭘 돌리고 있어 지금? 8. 그렇지. 8. A2가 8이야. A2가 8이야. A6가 32라고 돼 있을 때, 자, A10을 구하라. 이렇게. 뭐 등차 수열하고도 마찬가지죠.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이거 뭐야? 항 2개 가르쳐 주고 나머지 한 개 찾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연립 방정식 푸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 우선은 원초적으로 오늘 지금까지 배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자, A2가 8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AR이 8이라는 것이고 A6가 32니까 AR의 5제곱이 32라는 거죠? 이걸 마치 연립하듯이 풀면 되는데 이걸 뭐 연립하듯이 뭐 더하고 빼고 이거 사라질 게 아니잖아. 변변 나눠주면 돼. 알겠지? 좌변은 좌변끼리 분수식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AR 5제곱분의 AR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32분의 8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우린 약분만 하면 되겠지. A, R.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분수로 보자면 R 4제곱분의 1이 남는 것이고 그죠? 4, 8에 30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따라서 R 4제곱이 4다라는 게 등장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하게 되면 4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넘어가서 그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풀다 보면은 R값이 4개가 나오지. 4차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모든 항이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나? 근데 이제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한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놔도 돼. 보통. 왜? 내가 묻는 게 R 구해라 아니잖아. 지금 뭘 묻고 있는데? 문제에서 묻는 건 A10을 묻고 있지. 맞나? 그러면 AR의 9제곱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녀석들을 좀 표현해보면 돼. R 4제곱이 4고 AR이 8이다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렇다면 AR의 9제곱은 뭐야? AR 곱하기 R의 8제곱이지. R의 8제곱이라는 건 야를 제곱하는 거니까. 자, AR이 얼마야? 8 곱하기 그럼 4의 제곱일 테니까 16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68, 48, 4 올라가니까 128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인데 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뭐라고 했어? 다양한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지? 자, 여기로 좀 와볼게. 등비 수열 같은 경우 등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잖니? 그지? 그러면은 같은 개수끼리 한번 뛰어넘어 가보자. 퐁당퐁당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 있잖아.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가 짝수 번째만 더한다든지 아니면 홀수 번째만 더한다든지 그지? 같은 간격끼리 어떤 규칙을 한번 발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 두 개씩 쪼갠다고 보면 자 A1, A3, 뭐 A5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들만 바라보자. 그럼 봐 홀수 번째들이니까 지금 두 칸 차이 나지? 두 칸 차이 나? 두 칸 차이 나? 중국에서 왔지? 두 칸 차이 나? 자 그러면 원래 R이니까 첫째 항은 그냥 A1이고 A3가 그럼 뭐가 돼? AR의 제곱이지. 그럼 A1에서 A3로 올 때는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원래 공비의 제곱배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도 A3가 AR의 제곱이지. 하나만 더 쓰자. A5는 그럼 어떻게 될까? A5는 AR의 4제곱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오려면 R 제곱이 오겠지.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R 제곱만큼 온 거야. 됐지? 그러면 좀 쉽게 가면 어떨까? 요 문제를 좀 다르게 보자. 민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풀지 않을까? 워낙 센스 있는 녀석이라. 갑자기 놀린다고 맨날. 편집해달라고? 싫어. 우리 영상의 특징이 뭐야? 편집 없다. 알겠지? 생생한 현장 강의를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편집하고 자르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 안 그래? 아니 진짜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자, 봐봐. 민수야, 얘들아 봐봐.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몇 번째야? 두 번째지? 네. 몇 번째야? 여섯 번째지? 몇 개 물어? 몇 번째 물어? 10번째 묻지? 네. 자, 몇 개 차이 나? 네. 4개 차이 나지? 몇 개 차이 나? 네. 4개 차이 나지? 같은 간격이잖아. 그럼 얘들 스스로가 그냥 그대로 새로운 등비수열 된다고. 이해됨? 그럼 봐. 8에다가 뭘 곱하면 30이니? 그러면 32에다 뭘 곱하면 이게 나오겠어? 4 곱하면 얼마야? 128. 2초짜리 문제였다는 거지. 이해됨?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관찰이야, 관찰. 그냥 항 두 개 주어졌네? 해야지 뭐? 하지 말고 주어진 항 번호들을 좀 관찰하고 문제를 풀자. 수열은 이해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이 문제에서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야는 뭐 4개 차이 나는데 3개 차이 나는 거면 물어. 그러면 원래 정도를 걸어서 구하는 거야. 원래 걸 걸어. 원래 방법대로 푸는 거야. 근데 혹시나 시험이나 문제를 풀 때 같은 간격의 차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정확하게 쉽게 풀어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서. 자,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일반항 한번 쳐다보자. 일반항 어딨어? 일반항 여기 있네. AN AR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공식인데요. n에 관한 이거 무슨 식이라고 할까? 우리끼리 이름 붙일까? 이게 1차식, 2차식이 아니잖아. n에 관한 뭐다? 지수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AR의 n-1제곱이잖아. n이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n에 관한 지수식이다 라고 정의 내리자라는 거야. 근데 이걸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정말 알아보기 편하게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이런 식으로 안 생겼다고. 좀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빠르게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방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숫자를 한 개 써놓고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일반항 AN이 3에 2n 플러스 1제곱이야. 이게 일반항인데. 자, 첫째 항 얼마야? 이 모양으로 보이나? 너희들? 공비 얼마일까? 3일까? 좀 애매하다, 그지? 그지? 이걸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보자. AN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AR의 FN제곱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거든. 보통 FN, 여기에 있는 지수는 보통 2학년 과정, 여기 과정에서는 1차식으로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해요. 근데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n-1제곱의 n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에 A가 곱해져 있어, 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묶어내서 밑으로 내려야 돼. 즉 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n 플러스 알파라는 모양으로 바꾸면 돼. 쌤 그럼 알파는요 뭐가 돼도 상관없어. 공비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공비만 찾아주면 되니까 여기 뒤에는 2분의 1이나 뭐 100분의 1이 와도 상관없어. 얘만 1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R이 무조건 공비가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공비가 된다. 그런 다음 첫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아니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다른 게 아니잖아. 얘가 일반항이니까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걔가 첫 번째 항인 거지. 그지? 자, 쌤이 지금 한 말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얘는 자 뭘 쳐다보냐면 지수가 처음에 봤을 때 n 앞에 숫자가 1인지 아닌지 봐. 1이가 아니지. 그럼 얘로 묶어낸단 말이야. 묶어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보면 돼. 뭐가 보이니? 3의 제곱이지? 공비는 9입니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무조건이야. 공비는 9입니다. 오케이. 됐지? 첫째 항은 n 대신 1 집어넣어봐. 27이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일반항 만들어 볼까? 얘는 27 곱하기 9의 n-1제곱이잖아. 맞나? 오케이? 일반항을 빨리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증명하면은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숫자 곱하기 R의 n-1제곱, 즉 지수를 무조건 n-1로 바꿔야 되거든. 그치? 바꿔야 되거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3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3의 2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 되겠지. 맞나? 그럼 얘는 9의 n 플러스 1 거듭제곱 됐나? 오케이? 되게 뭐가 돼? 민수야 정신 차려. 이게 왜 n 플러스 1이야? 플러스 2분. 그치? 2로 묶었으니까 정신 차려. 알겠지? 2로 묶었으니까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9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 되지. 근데 내가 바꿔야 되는 거는 n-1 거듭제곱 바꿔야 되니까 9에 n-1로 바꾸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럼 이제 지수 법칙에 따라서 9의 n-1제곱 곱하기 9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지. 맞나? 지수끼리의 합은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니까 합은 밑이 같은 녀석끼리 곱하기 쪼개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제 얘 숫자 계산해봐. 얼마 나오니? 3의 제곱이니까 약분해가 3의 세제곱 똑같이 27 곱하기 9의 n-1제곱. 얼마나 복잡해. 이렇게 돌아오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알으라는 거야. 뒤에 쌤 여기 2로 묶었는데요. 상관없다고. 여기 n 플러스 1 정도 나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밑은 얘야. 9야. 그럼 걔가 공비인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응? 연습 한번 해볼까? 민수 4에 2분의 n 플러스 5. 자, 공비 얼마야? 공비요. 공비 얼마겠어? 공비는 2. 그렇지. 2가 보이니? 어떻게 보여? 민수 4 4에 2분의 2분의 1제곱이지? 2분의 1제곱 뭐야? 루트 4잖아. 양이 4, 2죠. 이거 공비라고 무조건. 이해됨? 첫째 항 얼마야? 그럼 첫째 항. 64. 그렇지. 64. n 대신 1 집어넣으면 된다고. 2분의 6이잖아. 약분하면 3이죠. 4의 세제곱 64. 이렇게 하자. 이해되겠지? 오케이? 일반항이 예쁜 모양이 아닐 경우 공비와 첫 번째 항을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또 뭐 나올까? 세 개 가지고 놀아야지. 세 번째니까. 중항 가지고 놀자. 등차 중항도 있었으니까 등비 중항도 있다. 자, 세수 A, 그 다음 X, 그 다음 B.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자.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세트로 외워. 등차 중항은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거 더한 거지. 더한 거지. 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양쪽 끝에 걸 더했으니까 가운데 2배랑 같은 거지. 등차 중항은 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양쪽 끝에 거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이랑 같은 거야. 이해되겠나?
오케이? 따라서 관계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끝에 거 곱한 거 이렇게 간다. 오케이? 야를 좀 어렵게도 많이들 표현하거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어떤 걸 만족한데 뭘 만족하느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등비중앙이다 라는 거지. 아, 얘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r 곱하면 얘 나오고 여기다 r 곱하면 나오는구나. 맞죠? 이해되겠지? 요게 이제 등비 뭐다? 등비중앙 얘가 나오라. 등비중앙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다. 등차 다시 한번 하자. 등차 수열의 중앙, 즉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거 더한 거.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끝에 거 곱한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나와요.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이랑 같이 문제를 내버려. 한 문제로.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써주도록 합니다. 자, 분석까지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에 얘기했으면 여담으로 얘기했던 것도 체크 잘 해놓고 뭐 이런 거지. 이제 같은 개수들끼리 봐도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만약에 3개씩 넘어 그럼 R의 세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5개씩 뛰어넘어 그러면 R의 5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체크해둘 수 있도록. 자, 일단 지우고 이제 필수 예제 풀어보도록 하자. 현정아. 네. 하나, 둘, 셋.